질문하시기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맨 앞에 마이크를. 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온 그 스타 강사님처럼 이제 그 강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새싹 같은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강사님이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안상태. 오케이,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이제 강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굉장히 다 누구나 알만한 강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 무대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업 노하우를 얘기해라.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영업 노하우를 네. 얘기해라. 그러면 저랑 파이를 나눠 먹자라는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왜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만 가고 싶은 그 일이 없겠습니까? 이 이유가 있어서 그만하고, 이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외적 환경이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내 자신한테 실망이 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만남을 가지려면 그래도 가야 한다라는 말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가 아니라 그래도 못 간다? 일단 어려워요. 자, 일단 강의는 어렵고요. 자,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서 못 간다가 아니라 그래도 가야 한다. 본인 나이 몇 살이죠? 18살입니다. 네. 조금 이따 갑시다. 자, 조금 이따 갑시다. 자, 18. 그럼 고등학생이에요? 네. 완전히 18이에요? 그냥 순수한? 네, 맞습니다. 네. 순수한. 그럼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검정고시를 맞습니다. 오, 네. 그래요. 어쩐지 기존 학교 스타일은 아니에요. 기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깊이 있는 얘기 못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검정고시 본 이유가 있죠? 네. 어려운 이유였죠? 네. 그래도 여기까지 간 것처럼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올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머리 파마예요? 파마? 엄마가 말아줬어요? 엄마죠? 네. 엄마랑 같은 미장원 가시는 것 같아요. 엄청 보기 좋아요. 자, 다른 분. 마이크를 던져버리세요. 지가 알아서 받게. 저는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저희 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라디오 방송에서 자주 듣는데요. 되게 다양한 계층의 소통 관련 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막 사춘기를 막 접어드는 시기인데 많이 트러블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말로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때릴 시기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말로 많이 훈육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많이 트러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화해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춘기를 접어드는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에 관련해서 팁이 몇 가지 있다면 좀 정보를 얻어가고 저는 오히려 옛날에 지식이 조금 모자라고 정규 교육을 못 받으신 어머니에 비해서 요즘 그 전문 교육을 받으신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부딪히는 걸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어머니들은 본인이 모르니까 살짝 거칠긴 했어도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60분 부모도 많이 봐요. 네?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이제 왜냐, 그건 나쁜 엄마가 아니죠. 좋은 엄마죠. 신세대 엄마예요. 애도 많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가 소중하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런 거 막 본다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는 거는 많아졌는데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는 아이가 실수해야 할 공간을 엄마가 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방황할 공간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아이가 방황할 공간과 실수할 공간과 곁다리로 갈 공간을 전혀 주지 않는 거죠. 옛날 엄마들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처럼 그런 식으로 착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색깔이 있다고요. 어머님 이미 목소리나 얼굴 표정이나 말하기에서 엄마는 너무 스마트하고 표준적인 엄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한 소리들이 중간중간에 정말 많이 나오네요. 저도 웬만한 건 다 해석하는데 해석이 안 되네요. 상처만 받고 해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여백을 주시는 게 어떠냐. 너무 아이를 닭가슴살처럼 키우지 말고 빡빡해서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소수의 전문가나 먹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아이의 공간학적 방만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의 방에 들어갈 때 엄마가 노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그럼 안 된다. 그럼 기다리겠다. 한 번만 더 두들겼는데 안 열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고 끝에 꼭 아이한테 신뢰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화나는 건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도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집에 불 지르는 게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도 안다고요. 근데 아이가 그 돌아올 공간을 엄마가 또 주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다 쌩까고 다 지들 마음대로 다 해요. 근데 이제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이 제자들 다시 만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아침밥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하던 얘기예요. 네. 그걸 막 그거에서 대해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쌩까냐? 나 따라다닌다고 엄청 얘기해놓고. 나 베드로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와서 아침 먹어라. 해변가에서. 그런 게 부모님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애가 뭐 되게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은 엄마들이 있거든요. 네가 왜 잘못했는지 알아? 일단 네 애비의 아들이야. 네 애비의 아들이라고! 비형! 저놈의 종자들? 또 뭐 종자 나오고 뭐 또 뭐 씨 나오고 뭐 복음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은 있냐 뭐 없냐 이거 나오고 그리고 엄마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엄마 CCTV야. 귀신은 속여도 엄마는 못 속여. 종자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나중에 크고서도 그거 엄마하고 좋은 추억으로 안 남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근데 그 수위가 너무 넘어간다면 엄마가 젠틀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너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어. 큰아들이 잘 돼야 돼. 내 남편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끔은 그 옆집 남편인데 옆집 아저씨가 가끔 들어와서 감사하다. 근데 결국은 왜 내 거라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가까이 가냐. 사실은 내가 나하고의 관계도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의 관계도 가끔은 한번 좀 떨어져서 보고 자기 상처에서도 조금 떨어지고 자기 분노에서도 조금 떨어지면 좋은데 저희가 너무 그거랑 이렇게 항상 밀착되어 있으니까 내 거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관대하다가 갑자기 너무 모질게 하는 그런 인텔리한 분들이
우리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마도 엄마 공간을 조금 가져보십시오. 핸드폰 끄고 뭐 가을에 산책도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또 이렇게 차도 한번 마셔본다든지 뭐 그런 자기만의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그 공간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한 거 동한 거 하는 겁니다. 여름 겨울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묵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건 딱 무건. 집에 가서 무건 이렇게 엄마 무건. 얘기하면 뒤져. 엄마 무건이다. 요런 시간도 엄마가 좀 가져보시면 제가 보기에 21일 정도만 해보시면 몸에서 쌓이는 올 겁니다. 아니 말 안 하고 21일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책하는 거 21일. 사람의 체세포 중에 되게 오래 사는 게 21일이래요. 깨닫는구나. 오늘 깨닫는구나. 오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구나. 오늘. 그러니까 인간이 21번 하기 전까지는 전에 자주 했던 것을 스탠다드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21번은 자꾸 해봐야 내 걸로 조금 받아들인다는 거죠. 몸에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마음에도 훈련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명만 받으면 되죠? 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온 김영임이라고 하는데요. 안동에서 이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오신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데. 아니, 이번 주는. 네, 오늘은 이걸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집은 서울이거든요. 원래 집은 서울이에요? 여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는데요. 네, 오늘은 이걸 위해서 왔고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 상담원 얘기 하셨잖아요. 많이 공감이 됐는데, 저는 이제 장구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 생겼어요. 아까처럼 뭐 그런 손님도 계시고, 좀 이렇게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조그만한 소리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장구에를 오시면은 아주머니는 괜찮은데 한 40, 50대 아저씨는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아예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하고 업무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전 업무를 받으려야 되는데. 근데 들어오면 공포심은 생기는데 얘기를 해보면 또 괜찮아요.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집에서든 밖에서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댁과하고 트러블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거, 뭐 외국 여행도 가고 싶고 다른 거 뭔가를 또 배우고 싶어서 그걸로 해소를 하고 싶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다가 신랑이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게 돼서 저도 계속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뵙고 싶고 만나고 싶다 이래서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친정아버지가 무섭습니까? 다정다감한 편입니까? 중간 정도? 조금 무서워요. 중간 조금 무섭다. 뭐라 해야 되지? 좋을 땐 좋은데요. 이렇게 화내시거나 얼굴 인상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눈치가 좀 보이게 되죠. 안 그럴 때는 편해요. 막 이렇게 말도 놓다가 농담도 하다가 하는데. 그럼 아빠가 이렇게 우리 딸 그러다가 갑자기? 네, 그렇죠. 이렇게 저한테 화를 안 내시고 이렇게 옆에 분한테 화를 내셔도 조금. 선생님한테 화 안 내고.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낼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임치학입니다. 임서방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한테는 화를 안 내고 우리 딸 그래 오랜만에 왔나?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뭐 생각하다가 임서방! 우리 딸 저녁 먹었나? 임서방! 내 딸 잘 책임질 수 있나? 돈을 달라는 건가? 약간 예를 들면 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생겼던 그 마음이 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합성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경험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첫 얼굴은 무서워도 알고 보면 괜찮다. 그리고 처음에 막 화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순하고 더 막 이렇게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아마 화내도 어머 화나셨나 봐요. 근데 빠마 어디서 하셨어요? 이러면 이런 사람 많죠. 봐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약하면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자기 마음 알아주면 더 잘해주거든요. 그럼 사실은 선생님 마음에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아버지랑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언제까지 같이 살았나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친정 아버지랑요? 네. 임서방의 얼굴이 어두워지네요. 임서방의 얼굴이 아까까지는 밝았다가 자, 그러면 사실은 그건 아버지에 대한 그것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연유가 있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갑자기 한 2단계, 3단계를 건너뛰어서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단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면 아이는 그때 너무 조그만하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이게 필터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막 세이브 된 게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이게 탁 하면서 극단적으로 힘을 탁 이렇게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아버지가 지금도 무섭나요? 네. 조금? 조금 무서워요.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은 나이가 32. 적어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럼 32인데. 자, 그럼 이제 32이 됐으니까 옛날에 그 어렸을 적보다는 조금 더 또 힘이 있긴 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2이 된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적 아이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야, 그건 아버지가 나빠서 그런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성격의 문제이거나 기질의 문제야.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근데 너는 아이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언짢게 했나? 내가 태어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 집안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아이는 막 2번, 3번 확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본인한테 한번 딱 얘기 한번 해줍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그럼 나와서 합시다. 나와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나와서 저 카메라 보시고 저 카메라 감독님을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되기 전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저는 김영림입니다. 영림이요? 영림. 그러면 영림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살 영림이가 어렸을 적에 막 그런 거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겁났던 그 영림이에게 근데 딱 30초 안에 요 정도 시간을 계산하고 한번 하는 겁니다. 아니면 15초 정도로 해도 돼요. 네? 시간이 넘으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한 10초에서 30초 사이 선생님이 편한 시간에 이젠 어른이 된 영림이가 그 아이 영림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꼭 선생님만 알 수 있는. 되게 짧아도 되고 유치해도 돼요. 그럴수록 더 좋아요. 그걸 저기 마음 딱 먹고 마음 딱 편안해지면 저기 보고 하는 거예요. 숨 한번 이렇게 길게 탁 내쉬. 담배 한 대 피고 할래요? 남편 괜찮아요? 안 돼요. 임서방이 안 된대요. 임서방이 안 된대요. 자, 그럼 편안해지면 합시다. 시작할까요? 저기 보고. 네, 어린 꽁이미한테 얘기할게요. 아빠는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생각해. 아주 어렸을 때는 집안 환경도 어렵고 사는 게 정말 어려워서 아빠가 그랬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잘 배우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치만 나는 많이 배웠잖아. 엄마보다도 많이 배웠고 아빠보다도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엄마하고 아빠가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겠지. 지금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거를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엄마하고 아빠의 노력이 내 인생에 한 70%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게
아주 어린 영림이한테 하고 싶은 영림이가 하는 말이야. 마지막 영림아. 영림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 자, 임서방 나오세요. 임서방. 임서방. 임서방이 어린 영림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번 해줘요. 저기 보고. 감성이 좀 저희 카메라 보고 지금 어른 영림이 말고 아주 어린 그 영림이를 알고 있죠? 살면서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그러는 그 영림이한테 저기 한번 해주세요. 짧게. 그래, 어릴 적에는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않고 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좀 너를 좀 호되게 대했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당신처럼 안 되고 더 잘 되시라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은 위로가 아마 될 거야. 힘들어도 좀 참고 힘냈으면 좋겠다. 예. 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림아 사주라. 아이패드 사주라 영림아. 사. 예. 아니 그 와이프 어린 보면서, 와이프 예. 보면서. 이거 울어. 예. 그래 우리 안아주고 한번 그 예. 얘기하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힘내.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지금 벌써 만난 지 13년 됐어요. 예, 결혼한 지 3년 됐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기업에서 교육 담당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제 꿈을 위해서 옆에서 정말로 제대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제 아내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당신만 바라볼게.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젊은 부부를 위해서 임서방과 영림 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